오늘 해볼 피드백이 아니라 오늘 해볼 뜯어먹기죠. 제가 오늘 좀 컨텐츠 한산이가 작가님을 모시게 돼가지고 작가님을 이제 직접 모시게 돼서 한산이가 작가님의 대표적이죠.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되고 있는 이제 AI 닥터라는 작품의 초반을 제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초반을 제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 글을 쓴 본인 한산이가 작가님이 맞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의 나비계곡의 분석력에 대한 이제 좀 시험이 되겠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AI 닥터라는 작품을 제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AI 닥터라는 한산이가 작가님,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이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용을 이제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바루다라는 이제 그 AI가 있습니다. 이거 AI를 이제 의학 AI로 한국에서 개발한 이제 그 의료용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이제 진찰을 해주는 그런 이제 AI 기계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이제 좀 크거든요. 이제 방 하나를 채울 정도로 엄청 큰데, 요거를 이제 주인공이 견학을 가요. 주인공이 견학을 갔는데 이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빵 하고 폭발을 하면서 이 바루다 안에 있는 칩들이 주인공한테 이제 슉 하고 이제 뇌에 박힙니다. 그 뇌에 박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상태창을 보는 것처럼 시스템 메시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AI의 분석력을 가진 이제 천재적인 의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의 소설이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초반 분석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화대학교 병원, 여기가 이제 좀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설정상 굉장히 대단한 뭐 1위 병원인 것 같아요. 이쪽에 들어가서 주인공 이수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과로의 진학한 기기도 한 기기였다. 진학한 이유기도 한 기기였다. 그러니까 이 바루다라는 게 사실 되게 엄청나게 이제 설정상 굉장히 혁명적인 이제 AI 기술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게 주인공이 의과대학에서 4등이에요. 이게 되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계라서 그렇지 의과대학에서 4등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매우 준수한 성적을 가졌음에도 이 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을 그리 잘 버는 과가 아닌 곳에 좀 들어오게 된 계기도 이 바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거의 장래성을 보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바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AI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태화전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진단 목적, 이제 엄청난 이제 환자들의 그 데이터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면은 이거를 진찰하는, 딱 그렇게 진찰해주고 이 병은 무엇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되게 뛰어난 기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산이가 작가님이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AI가 대단하다는 거를 이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해요. 이 바루다라는 기계가 대단하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걸 대단한 걸 증명해야 되잖아. 대단한 모습을 보여야 되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대단한 모습이나 이 기계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첫 장면이, 이 기기를 처음 시연하는 장면은 기기가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작가님의 장치가 들어간 거거든요. 왜 실패하는 모습이었을까?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혈액검사나 소견, 그다음 발생한 시기를 넣어요. 그런데 이거가 AI는 폐렴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실제 뛰어난 내과 교수님들의 판단으로는 결핵이었어요. 그럼 잘못 판단한 거죠. AI가 실패했어요. 실패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가 여기서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AI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됐다. 즉 AI의 연산력은 뛰어나요. 연산력은 뛰어난데 연산력에는 그 오류가 없는데 입력되는 수치의 오류,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오류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AI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얻기가 너무 어렵잖아. 말이 안 돼. 상식적, 그러니까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미래에선 우리들의 지금적인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이게 어렵잖아요. 여기서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게 완벽에 가까운 연상 능력을 가진 바루다의 결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리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지극히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본 순간 느낄 수 있어요. 뭐냐? 바루다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상상이 진행되죠. 자, 이게 바로 기대감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요거에 대해서 판타지에서 거의 똑같이 쓰이는 방법이 있어요. 판타지에 쓰이는 방법인데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흔히 말하는 외파리 검사 서사라고 해가지고, 외파리 검사 서사가 뭐냐? 얘는 팔이 하나예요. 팔이 하나야. 심지어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없어. 그런데 왼팔로도 엄청난 경지에 올랐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건 여기에 대해서 장점도 장점인데 결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점을 강조하고, 이게 보완됐을 때 이 외파리 검사가 두 개의 팔을 다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상상이 되는 자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 바루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하신 거죠. 사실 이거는 좀 되게 이제 전문가물이지만 실제 판타지에서 나오는 감성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형님이 감탄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이런 거에서,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주인공의 이제 감성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이제 내과에 대해서 주인공의 신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이게 주인공의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바른 마인드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살짝 나오면서,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1화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요 바루다가 폭발을 하게 되고 주인공의 그 몸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인공의 몸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기대감이 있어요. 바로 바루다가 감각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여기에서 이미 1화 전체가 이 기대감을 조성하는, 바루다라는 뛰어난 AI가 감각이라는 걸 갖추게 됐을 때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게 1화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화로 넘어가면은, 2화가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가장 좀 어려웠던 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2화에서 진행되는 얘기나 아니면 작품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1화에서 사건이 너무 컸어요. 1화에서 그 AI가 애들 1학년들이 이제 주인공들이 가서 이제 주인공 학생 이제 이 의사 1년차가 된 애들이 가서 이거를 시연하고 있다가 폭발했잖아. 얘네들이 뭐 엄청난 뭐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게 폭발했단 말이야. 뒷수습을 해야 돼요. 이 뒷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개를 한번 빡센 전개로 빵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뒷정리가 필요했어요. 이 뒷정리를 하는 게 2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주인공의 이제 좀 한번 쉬어가면서 지금 상황을 독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 조직과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칩이 주인공의 뇌에 박혀가지고 이제 뭐 일체화가 돼버린 거예요. 일체화가 됐는데 요거가 이제
크게 뭐 염증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일단 넘어가자. 왜냐하면은 의사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저 AI 저 돈 쏟아부은 기계가 터지면서 이 의사가 죽었어. 아니면 뭐가 망가졌어.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거든요. 진짜 난리 나는 건데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주인공에 대한 거예요. 이 친구 고아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그래요. 주인공이 고아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막 말 그대로 지랄을 떨 사람이 없죠. 가족이 예를 들어 어머니였어. 막 어머니가 있었어. 막 이거는 애가 의사를 한다는데 가가지고 뭐 폭발하고 이러면은 서사가 좀 꼬이게 돼요. 왜냐면 그쪽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고아라고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불필요한 서사라고 생각하고 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서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개연성상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고아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사후 정리, 일단은 정리를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면서 중간중간에 이 바루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쭉 진행을 해서 이제 3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3화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캐릭터 조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캐릭터를 보여줘요. 왜냐면 이 처음에 이수혁이라는 캐릭터가 중간중간에 짧게 등장하긴 하는데 사실 이 캐릭터는 3화 전까지는 거의 그냥 폭발에 휩쓸려가지고 누워있고 끝이었거든요. 얘에 대해서 이수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들이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는 고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장래를 보고 내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4등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서 이 캐릭터를 이제 조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수혁만 조용하는 게 아니죠. 바루다를 조용합니다. AI 주인공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이 캐릭터를 조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둘이 약간 더비처럼, 고스트 바둑왕 아시죠? 고스트 바둑왕처럼 이 이수혁과 바루다의 관계가 이 소설에서 굉장한 재미를 주는 재미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를 보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바루다 입장에서는 바루다가 야 AI야, 기계란 말이야. 왜 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너무 멍청해. 알고 있는 게 없어. 왠지 어쩔 수 없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컴퓨터보다 계산이 빠르거나 그렇게 좋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이수혁이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수혁의 지시는 무척 얕습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주인공을 미친듯이 디스합니다. 이것도보다 미친듯이 디스해.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한테 이게 바로 통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되게 당연히 아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되게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수혁의 당신이 너무 무식하다 이러니까, 아니 얘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래도 4등이잖아. 내가 그래도 의과대 4등으로 접했는데 이게 좀 발끈하죠. 그러면서 아니다, 나 아는 게 많다 하는데 이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약간 비속어를 섞으면서 이 분위기를 환기함과 동시에 바루다의 캐릭터에 대해서 3화는 오히려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루다가 똑똑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바루다의 목적이 뭐겠어요? 최고의 의료기기, 최고의 AI가 되기 때문에, 그 AI가 되기 위해서 주인공을 공부하라고 닥달을 해요. 공부를 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이 관계가 이제 3화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둘의 관계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죠. 바루다는 주인공을 쪼면서 너 빨리 공부해 하고, 주인공은 알았어 이러면서 시달리는 그런 관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4화가 시작됩니다. 4화에서의 메인은 바로 이거예요.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AI라는 거를 얻었잖아요. AI 바루다를 얻었잖아요. 이 바루다가 가진 능력을 바로 보여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처음에
이 기대감을 조성할 때 기대감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어느 정도의 천재성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확 끌어들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처음에 이 의료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의심되는 진단명 불명열,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그러니까 발열 환자가 나왔어요. 발열 환자가 나왔는데 발열 환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여기 과장님, 우리 신 과장님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2년차, 그 다음에 1년차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봅니다. 먼저 2년차한테 물어보죠. 야, 무슨 병 같아? 무슨 병 같아? 그러니까 2년차가 대답을 못해요. 여기서 불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1년차, 주인공이 1년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너네는 아냐? 할 때 이게 얘는 1년차면 얘 입장에서는 2년차가 선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배가 모른다고 한 거를 이제 당연히 뭐 알 확률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 가능성이 적잖아. 그렇죠. 몰라야 되는데 여기서 딱 얘가 근데 얘도 모른다고 하려고 했어. 모른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 압니다. 입이 막 멋대로 움직이면서 수역은 모르지만 바루다는 압니다. 그렇죠. 1년차 의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죠. 바루다는 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바루다의 능력이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게 렙토스피라, 웨일스 증후군이라는 병이란 거를 한 번에 꿰뚫게 됩니다. 한 번에 꿰뚫고 바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전 되게 5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5화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이 소설의 이런 류 소설의 가장 큰 결점이 뭔지 알아요? 이게 결점이 있거든요. 고스트 바둑왕식 서사의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요, 서사의 결점은 주인공이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낮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가 되죠, 정확하게 하면. 왜냐면 주인공의 머릿속에 바루다라는 AI가 들어왔어요. 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평범한 인간인 주인공이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고스트 바둑왕처럼 나보다 훨씬 잘하는 이 과거의 세대의 그 뛰어난 바둑 명인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되게 서사가 천천히 진행돼요. 아주 천천히 진행돼서 나중에 뭐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바루다의 말을 어기면, 거스르면, 바루다의 말에 너무 이 말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옳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게 되는 순간 주인공 독자들이 비난합니다. 이거가 내용상에서 필요한 얘기라고 해도 바루다를 이미 주인공 위의 존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꽈어요. 이거가 전 진짜 이 AI 닥터의 핵심적인 파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웨일스 증후군이라는 거를 바루다가 바로 밝혀냈잖아요. 이제 바로 바루다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밝혀내는데, 자, 진단을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진단을 합니다. 웨일스 증후군의 치료는 페니실린,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에소마지, 이게 여기가 웨일스 증후군의 치료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본적인 항생제를 투여하세요 라고 그러니까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처방이 나왔죠. 진찰을 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진찰을 해가지고 이 병명을 아는 거랑 처방을 한 다음에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뒤에 이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죠, 엄연히. 거기에서 자, 멍청아, 지금 얘가 이제 뭐를 넣으라고 했지? 이거를 항생제를 투여하라고 하니까 환자 항생제 지금 못 쓰고 있냐? 정맥관을 통해 아목신실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했습니다. 그래요. 이미 처방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방전을 냈는데 이미 그 처방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처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페니실린 계통은 다 꽝이야. 에리스로마이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황달까지 발생한 이상 최악을 염두해서 혈액 투석도 하는 게 안전할 거야. 자, 그러면서 감탄을 하죠. AI가 감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찰, 그러니까 진료, 그러니까 네가 어떤 병인지는 바로다가 뛰어난데요. 주인공이 그 처방에서는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요. 왜냐하면 잊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4위입니다. 뛰어내요. 이 사람도 이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바로다에게 일방적으로 끌리는 거가 아닌 서로 동등한 관계고 동등한 존재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아니라 1대1 대등한 관계라는 걸 조용하면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존재를 이 바루다와 동등한 관계에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5화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반 분석에 대한 총 요약이고요. 1화에서는 결점의 강조와 그를 통한 기대감 조성에 집중, 그 다음에 2화에서는 개연성 확보 및 1화에서 터트린 전개의 수습, 그리고 주인공의 간단한 배경사를 보여줬고요. 3화에서는 주인공의 바루다 캐릭터성의 둘의 관계에 대해서 조명을 했고, 4에서 5화부터는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됐죠. AI 바루다의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주인공이 바루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서로 동등한 관계임을 제시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우는 판타지에서도 진짜 판타지에서 다뤄지는 서사 구조랑 엄청 유사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웹파리 검사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바루다를 간단하게 성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바루다 AI라고 이름만 나왔지만 바루다를 성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인공이 그냥 평범했던 주인공 아니면은 평범했던 주인공이나 아니면 어느 결점을 가진 주인공에게 성자라는 바루다라는 성자가 들어와서 얘를 뒤에서 야 니 검술 그것밖에 못하냐, 니 마법은 왜 그렇게 못쓰냐 이렇게 막 뭐라고 쫙.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딱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는 판타지에서도 쓰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역시 확실히 이 기대감을 구성하는 방법과 그거를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이 머릿속에 들어온 바루다와의 관계가 아주 뛰어난 진짜 되게 좋은 작품이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 이 다음 편에 진짜 한산이가 작가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분석편 마치겠습니다.